쉽고 재미있는 금융 뉴스를 전합니다. 정철진의 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틀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자꾸 만나니까 저랑 매일 진행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계속 옷을 좀 후려하게 입고 네. 오는 이유가 네. 요즘에 이렇게 경제 코너, 경제 방송이 자꾸 킬이 돼요. 아, 그래요? 네, 미사일 발사에 이렇게 전에 산불에 네. 또 도감청에 경제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진짜 중요한 중요하거든요. 시점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네. 과거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 네. 생전 처음 만나보는 네. 시장인데 이 상황에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준을 마련해 준다, 가이드를 이렇게 설정해 준다, 이런 해석 같은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쵸? 경제도 그렇고 네. 경기도 기도 그렇고 그렇고, 네. 주식도 그렇고 네. 부동산도 그렇고 진짜 변곡점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다 이 경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경제 얘기를 요즘에 안 해요. 경제가 정치 외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정치죠. 네. 정치에 묻혀 있는 것 완전히 같습니다. 지금 밀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 프리데스크마저 죽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또 했었죠. 저희는 시즌 3를 경제로 가꾸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정치 뉴스를 다른 데서 많이 하시니까 경제 뉴스라도 여기서 보십시오. 물론 뭐 유튜브나 네. 이런 데서 경제 전문으로 얘기하시는 유튜버들도 많고 뭐 그러시지만 네. 저희는 경제 전문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에게 경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뉴스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방송이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요즘 경제 어떤 게 이슈인가 네. 이런 거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죠.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의상에 오늘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저도 병장 때 깔깔이. 저거만 입었는데 깔깔이.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게 깔깔이는 아닙니다. 이거 네. 패션이에요. 패션이죠. 네, 근데 패션입니다. 깔깔이가 네. 다 보이는. 깔깔이 틱 패션. 깔- 무조건 깔깔이 손이 틱 갑니다. 패션. 무조건 아. 손이 가서 사게 돼 있어요. 오. 이런 비슷한 문양만 봐도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머, 네. 노란색 깔깔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역의 추억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입으면 마치 그냥 마음이 젊어지는? 이게 포근해지고 옛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군대가 자꾸 잊게 좋으셨었나 됩니다. 봐요? 네. 군대가 좋으셨었나 봅니다. 자, 쭌쭌이님 경제 공부 재미있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저희가 쉽고 재미있는 경제 뉴스를 지향하는 프리데스크 시즌 3. 네. 자,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2,600. 화요일은 2,500 우리 얘기 잘 네, 못했었죠. 하다가 근데 다 얘기 오늘은 못했죠. 조금 바꾸셨네요. 또 베리에이션을 주셨습니다. 네. 2,600. 스톱앤홀드. 네. 환율, 거짓말 세 개를 갖고 오셨는데 네. 먼저 2,600 보겠습니다. 음. 2,500 얘기를 시간 관계상 못하고 끝냈는데 네. 그래서 목요일 돈 시간에 하자.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좀 하고 이제 업데이트 된 업데이트를 거군요.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600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2,600 이제 2,500 이야기부터 해야 되죠. 네. 2,500 포인트를 본 게 우리가 작년 8월이었었고요. 네. 그 뒤로 완전 무너졌었죠. 2,100까지 간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도 2,500 근처만 무너지고 근처만 그렇죠. 무너지고 여기를 못 갔었습니다. 마치 진짜 깔딱고개처럼. 그러다가 엊그제 뚫고 가고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일단 2,500 위에 네. 올라 안착한 있다라는 거죠? 그런 네. 얘기였었고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랐어? 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연초 이후 상승률이 30%.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일종의 이거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코스피가 다시 2,500 탈환에 성공을 했느냐? 업종으로 따지면 2차 전지. 우리 많이 얘기했죠. 에코프로. 더 이상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가든 지금 에코프로예요. 얘기만 밥 하시죠. 먹든 에코프로, 사무실에도 에코프로,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모이는데도 네. 에코프로니까요. 걔가 계속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여기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이제 얘가 팍 튀어오르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업종이 일단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긴축 완화, 금리 올려 빅스텝이야, 자이언트 스텝이야, 긴축하다가 이제 긴축이란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네, 하고 못 올릴 거야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위기가 터지면 돈으로 메워. 위기가 터지면 돈으로 메워.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제 위기는 없다. 왜? 위기는 있을지언정 돈으로 메우니까.
이런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향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2,500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2,500 탈환한 게 지난 10일이에요. 네. 이게 8개월 만에 다시 올라간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정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주저앉지 않고 이제 2,500 윗선으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3일간 있었죠, 네. 위에. 예. 그 2,5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좀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왜 2,500 얘기를 했냐면 2,500을 가려다가 못 가고 가려다가 못 가고 그다음에 또 숫자가 네. 약간 좀 깔끔하잖아요. 중간 저항선 같은 네, 거군요. 2,500.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구간이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캔들 차트라는 걸 좀 보잖아요. 네, 네. 작년 6월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를 보시면 2,600대에서 이렇게 그 위에 막 3,000, 막 2,600에서 놀던 코스피가 뚝 떨어진 날이 네. 있습니다. 2,600이 2,550으로. 거기에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려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갭을 메워야 이번에 이렇게 확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얘가 찐 이제 추세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2,600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것은 2,500의 심리적인 부분이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추세를 보려면 그 2,600에서 2,500 사이에 뻥 뚫려 있는 네. 구멍, 요 갭을 빨리 메워줘야 돼요. 근데 오늘도 일단 2,555, 뭐 60 가다가 그 위에 그 공간을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름대로 주식이 진짜 찐이다라고 하려면 저는 오히려 2,600포인트를 탈환하는 것이 훨씬 더 그때 폭락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 네, 예. 그런 의미를 얘기하시는 뭐 거군요. 왜냐면 그게 이제 섬처럼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이렇게 섬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요 갭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식 부분에서 2,600이 넘게 되면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정처진의 돈에서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작년에부터 좀 두려워했던 자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 네. 달러 약세와 함께 달러가 튀어나가서 나오는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600이라는 지수가 진짜 탈환이 된다면 이거 손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이게 오히려 불리한 네. 그런 측면에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승 님이 종가 기준으로 2,500선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18일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예전에 2,000 넘었을 때 코스피가 네.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뭐 무슨 막 꽃가루도 터트리고 막 네네, 이랬었던 것 네. 같은데 2,500이 지금 이 안 좋은 경기에도 2,500을 넘어섰는데 정말 기사가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평론가. 네. 2,500보다 2,600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신 건데 그래서 키워드도 2,500, 600으로 뽑으신 네. 거잖아요. 그럼 2,600을 넘어섰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의 이 그렇죠. 힘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걸까요? 2,600이 넘는 게 더 찐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 넘은 것도 잘했지만 현재 2,500을 놓고 보면 일종의 좀 왜곡이 있거든요. 2차 전지, 네. 반도체 얘네들만이 있어서 2,600을 가냐 안 가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논하는 그런 네.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2,600 갈 수 2,600 있느냐? 가느냐 크게 우리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2차 전지 반도체 외에 새로운 주인공이 또 나와줘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시세를 내는 업종군, 종목군 스타가 또 하나가 더 있어야 이게 힘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2차 전지가 또 갈 거야.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로만 봅니다. 에코프로는 저쪽 코스닥에 있으니까 얘네가 또 시세가 나기로는 저는 그렇게 2,600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2,600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총 상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 업종 일단 자동차 업종이 꽤나 시세가 나면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총 상위에 벌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있으니까 얘네가 오르면서 상당 부분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모르게 되는 어떤 새로운 주인공 얘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 새로운 주인공이 없이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거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은요. 그 친구들은 그대로 여기까지 오고 더 센 주인공 이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보는 것은 역시 뭐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차 또 에너지를 저는 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에너지 중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들을 일단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역수지 적자잖아요. 우리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재료면에서 돌변해야 됩니다. 네. 즉 뭐냐면 4월에 또 적자예요. 만약에 5월에 또 적자야. 6월에 또 적자야.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뭐 우리 한국 경제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특히 우리가 수출과 코스피는 진짜 누가 뭐래도 완전한 정비례 친구거든요, 둘은. 네. 그래서 당장에라도 4월, 5월에 무역수지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된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1일부터 10일에는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1일부터 20일, 4월, 5월 무역수지 부분에서의 개선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역수지와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 수급적으로 보려면 원달러 환율이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야 네. 돼요. 이건 우리가 정설진의 돈에서 늘 말하죠. 1240원 밑으로 이제 완벽하게 가서 다시는 이 1260, 1300을 안 보는 이 레알 이 추세가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찐 추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은 이제 진짜 와도 잘 체감이 좀 안 돼요. 왜냐면 그걸 들고 있는 분만 누렸고 네. 이게 훈풍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2600을 넘게 되면 증시의 꽤나 긴 상승. 근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산 버블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개념을 아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뭔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네. 늘 주식은 버블 국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주인공 무역 적자 개선, 네. 원달러 환율의 아주 드라마틱한 하락 네. 세 개를 얘기하셨는데 네. 새로운 주인공에 대해서 채팅창에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네. 우주 그리고 네. 아까 저스트런님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수급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재 장비 쪽으로 순환 될까라는 또 하나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도 의견을 주셨고요. 자, 네.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세 상승의 조건을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스톱 앤 홀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세 상승을 좀 하는데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네, 겁니다. 이어지는 환율과 얘기예요, 오늘 영향이 다. 있고. 네. 네. 연준이 지난 4일에 공개한 그 12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요. 네. 부적절한 완화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이렇게 하진 않겠다, 저렇게 하진 않겠다 하는데 거기 완화 앞에 부적절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던데, 그러니까 인상 기조에서 인하 기조로 확 바꾸는 건 안 한다. 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천천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톱 앤 홀드라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인상하다가 딱 멈춰서 거기서 쭉 하겠다. 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주식의 추세적 상승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 스탑 앤 홀드라는 요때 구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젯밤에 정말 중요한 지표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제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5.1, 5.2 예상했는데 5% 나왔고요. 6% 대비 뭐 거의 뚝 떨어졌고 작년 여름 9% 대비 이제 뚝 떨어져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5월 3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거의 지금 35% 넘었던데요. 네. 이제 베이비 스텝도 아니라 베이비 스텝 0.25 인상은 오히려 줄었고 미국도 마치 우리 한국은행처럼 지금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스탑 앤 홀드라는 그 용어는 뭐냐? 금리를 이제 올려왔는데 네. 스탑한 거예요. 네. 네, 그 대신 홀드로 간다는 거죠. 인하는 안 하고 스탑에서 쭉 동결하는 요 구간인데 제가 이제 2007년 때가 뭐 제 개인적으로도 리츠 시절이었었고, 예, 그러니까 2007년은 이제 현역 기자 시절이었었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증권부 전체 거래소 팀장이었었고, 우리 한국이 2,000포인트라는 네. 고지에 갔었고, 정리시 펀드라는 뭐 이게 그때가 났었기 때문에 저는 2007년에 하루를 거의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2008년에 리만 브러더 터지고 주가 빠져가지고 2,100이 막 무너질 때 898, 네, 900이 깨질 맞습니다. 때까지를 거의 진짜 2007년, 2008년을 외우고 있다시피 할 때였었는데 제가 왜 이 스탑 앤 홀드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비슷해요. 2007년도 2006년에서 인플레 해가지고 이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2007년 내내 인플레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이 동결을 쭉 때립니다. 예. 이 스탑앤홀드를 할 때 요 구간에 주식이 그냥 날아갔거든요. 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스탑앤홀드라는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하는 요 때가 실은 시세 분출의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같이 시청자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많이 원하잖아요. 예. 금리 인하하자. 근데 부동산은 모르지만 주식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요. 금리 인하를 했다는 뜻은 이미 주식이 망가졌거나 혹은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요. 어떤 로그 그래프를 그렸어도 금리 인하하는데 주식이 올랐던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야, 인상도 싫어하고 인하도 싫어했잖아. 그럼 언제 추세가 나오냐면 홀드군요. 스탑앤홀드 구간. 예. 그래서 정말로 5월 3일 날 연준이 이제 동결을 하고 인플레가 막 나오는데도 못 올리고 계속 스탑앤홀드라고 한다면 주식은 요 때를 분명히 안 놓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좀 어이가 없잖아요. 저 막 14번째 은행 망하고 세계 9번째 은행이 M&A 되고 경기는 나쁘고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뭐 진짜 소상공인 부채 막 1000조, 거기서 주식이 오른다는 게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버블 구간이라고 말했던 자산 버블이어서 과연 5월 3일 날 미국의 FOMC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러니까 동결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게 좀 꽤나. 근데 그 홀드 구간에선 왜 뛰는 거죠? 홀드 구간에 그때 당시에 놓고 보면 일단 홀드를 잡게 되면 올리다가 멈춘 상태가 되면 달러에 어마어마한 약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는 환율이 $1 환율이 1,000원이 깨지고 980원, 950원, 930원. 그거는 인하할 거라는 선제적인 그 반응인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달러 하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달러 버블. 제가 2007년 메커니즘을 지금도 계속 너무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시중 금리죠. 그대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푹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우리 계속 공부하지만 100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100일, 100.9 이거 만에 하나 다음 주나 5월에 100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약세,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러를 버리는 거 아니죠, 정확히는. 달러를 가지고 실물을 사러 나오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도 금은이 튀어오르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은철진. 네. 그러면 은시세가 또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소위 말하는 이쪽에 실물 자산 버블, 큰 틀에서 이걸 혹자는 원자재 버블이라고도 말하고요.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왜 동결해? 막 물가가 안 됐는데 뭐 그런 식의 지적도 좋지만 희한하게 그럴 때는 시장은 주식 시장은 또 튀어오른다는 그런 점들도 꼭 체크 포인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기관 조님도 100 깨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인덱스.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갔잖아요. 네. 그때도 100을 깰 듯 하다가 114로 확 가버리면서 진짜 이쪽을 시장을 완전 망가뜨렸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로는 깰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깨고 보자. 깨고 또 깼다 이러면 안 돼요. 네. 한 진짜 일주일은 봐야 돼요. 얘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자이버블로우님이 주가가 오르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올라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 저희가 3번째 키워드에서 이 얘기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5% 나왔어요. 네. 시장 기대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물가 그리고 긴축 이런 게 시장을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홀드할 거라는 시그널도 나왔고 CPI도 좋게 나왔는데 뉴욕 증시는 하락했어요.
이거는 또 시장을 압박하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건 뭡니까? 그 인생도 그렇듯이 이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얘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할 때 꼭 딴 놈이 그 사람이 정근 같다. 뭐 네. 전근 아싸 이거 했는데. 너무나 옛날 네. 용어다. 뭐 전근. 정근 아니라 뭐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조직이 너무 평온할 것 같죠. 또 고생이 시작이고요. 예. 이거 하나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혹은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 또 옵니다. 우리가 긴축, 금리 인상 때문에 진짜 이거 가지고 1년간 내내 그러니까요. 고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밤으로써 이게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스톱앤홀드. 예, 스톱앤홀드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은행 파산이라는 이게 멱살 잡은 거잖아요. 더 이상 긴축하지 마.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왜 폭등을 못했느냐. 새롭게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거는 실은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 그동안은 긴축이 워낙 셌으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애가 빵 와가지고 연준 의사록에서 뭐 몇몇 분이 연말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뭐 이런 지표들 고용이라든가 이런 소비 지표들 중에서는 이런 퀘스천 마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네. 시장에 스물스물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가 짜지느냐? 경기 침체야 아니야? 이걸 가지고 또 그러겠죠. 또 한창 합니다. 우리가 뭐 금리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올릴 거야 내릴 거야 맨날 싸우다가 꾸역꾸역 주식 올라갔죠. 예. 또 경기가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앞서 제가 이제 쭉 댓글을 보다가 아까 민스키 모멘트인가요? 거기를 댓글 아까 써주셨던 분들이 네. 있는데 그 그림을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갖고 와서 보여줄게요. 뭐 이렇게 네. 절망 단계, 희망 단계 뭐 해가지고 버블이 나오다가 무너졌다가 네. 다시 뭐 착시해서 무너지고 요 그림이 있는데 자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시장이 상승에서의 새 출발이냐 호프, 네. 희망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이미 찍고 내려오는 이 버블 찍고 내려오는 단계에서 깜짝 반등하는 반등이냐 거냐. 이 두 이론이 지금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맞았죠. 내려오다가 잠깐 반등이고 앞으로 대나락이 올 거야. 아직도 이쪽에 힘이 많은데 이 두 싸움이 이제 뭘로 가지고 싸우느냐? 경기 침체 논란. 이 지표를 보면은 경기 침체 없어. 이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 확실해. 아마 그걸 가지고도 갑론을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긴축 가지고 갑론을박했는데 주가가 온 걸로 봤다면 네. 일단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거나 뭐 예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달러 하나만 보고 일단은 올해는 가면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M키님도 지금 주식은 희망회로 버닝 중이라서 나락간다니까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3,300 찍고 2,100 갔다가 네. 2,500 왔죠. 여기서 이제 나락간다는 게 떨어지느냐. 우리 M키님의 말씀이시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제가 지금 10분을 만나면 아직은 많아요. 한 6대4 원래는 3대7로 하방론자들이 많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4대6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상태.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 긴축 완화가 이제 스톱앤홀드로 갔는데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또 벌어졌고 그 논란이 또 일어나면 네, 그 4대6, 7대3 얘기하신 그 중에 정 선배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삽니다. 예, 저는 달러를 봐야 되겠지만 달러가 여기서 또 살아난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진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않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섣불리 말씀을 또 못 드리고 우리가 공중파 유튜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표로 말씀드리는 것은 달러 인덱스 100 깨지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금 얘가 우리를 계속 고민 중이 만드는데 1260원, 1240원 요 밴드를 확 깨버리는 요것만 맞다면 이게 뭐가 잘 돼서 성장을 통한 주식이 아닙니다. 네. 네. 돈으로 가는 상승이라는 그런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환율 거짓말. 물음표가 붙어 있었는데 네.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이 환율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그때도 한번 했었어요. 킹 달러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주식을 사는 거. 네. 그 순유입 금액이 너무 큰 거. 네.
그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환율이 떨어질 거를 보고 예상하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냐 네. 아니면 그냥 단기 투기성 자금이냐 네. 어느 쪽이 거짓말이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환율은 거짓말인가? 네. 그러니까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환율과 무엇입니까? 주식이죠. 네. 역시 하고 환율과 달러,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쉽게 경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옛날 비유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지원 기자 AFKN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영어 공부할 수단이 미군 방송. 많지 않아가지고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마음이 없어서 영어 공부를 안 하지 공짜 자료도 많잖아요. 네. 그때는 영어 공부할 재료가 없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AFKN을 틀어놔라 하고 안 들려도 AFK를 계속 켜놔라. 계속 듣도록 네. 해라. 그럼 귀가 그러면 뚫린다. 귀가 뚫린다. 네. 하고 실제로 막 귀가 뚫렸다. 막 이런 간증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경제도 이제 저도 진짜 뭐 경영학 전공에 뭐 경제 기자 가서 좀 꽤 오래 있었는데 AFKN 같아요. 몰라도 계속 들으면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면서 이게 여러분들도 그거구나. 통찰이 맞습니다. 돼요. 네. 이게 그거구나가 딱 오는 순간이 예,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이건 틀렸어 이렇게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얘기를 또 하는 것이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일 100. 뭐 제가 오늘 밤에 100이 깨지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지금 원 달러 환율은 1300 위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일단 안 이상한 맞죠. 거죠. 미스매치가 났죠. 하고 1300 위라면 실은 주가는 이렇게 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탐정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김전일인가요? 뭐 둘 중 네. 하나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환율과 주가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지. 원 달러 환율이 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요. 예, 요게 핵심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락간다는 분 또 하방론자 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 원 달러 환율 지금 안 떨어지는 거 봐봐라. 예를 본다면 지금 나온 상승은 가짜일 거야. 가짜다. 예. 하고 원 달러 환율 다시 틀 거야라고 계속 말하는데 진짜 이게 떨어졌어도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 이 원 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면 현재 주가가 거짓말인가? 뭐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네. 이제 붙이게 된 겁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근데 코스피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외국인은 팔았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딱 세트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자 근데 지난달 거래 집계를 봤더니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 순 매도를 했는데 네. 이게 6개월 만에 나타난 셀코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지난달하고 그전 6개월하고는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또 오늘 환율도 또 거짓말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3천억 이상 팔았고 네. 이야기한 대로 최근에 한 달은 진짜 계속 셀코리아로 하고 조 단위를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네. 그럼 올라야죠. 오늘만 놓고 원 달러 환율 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려갔단 오늘 말이죠. 크게 내렸어요. 네, 내리는 것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찐이네.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네라고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또 뉴스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찾아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달러 수합 거래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외국인이 사서 환율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이게 떨어뜨린 거거든요.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를 강세를 만든 국내 요인인데요. 이게 뭔 얘기 하시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외국인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투자는 달러로 해야 되니까 네.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달러를 많이 사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달러 해왔는데 네.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고 올라가죠. 원화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원 달러 환율은 계속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일종의 우리 외환보유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너네가 거기서 사지 말고 거기서 시장에서 사지 말고 우리 외환보유고에 있는 거를 줄게. 그럼 너가 갖고 있는 원화를 내놔. 국민연금. 이 둘이 통화 수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니까 환율엔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냐? 앞으로도 오늘 또 뭐 한
1,000억 투자해야 되겠네. 달러 교환해. 그때 시장에서 안 가죠.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한테 가면 왜 안 보이고 빌려줄게. 그럼 전혀 자극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이고요. 오늘 떨어진 거 보고 이제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오늘은 국내 요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이 수합거래 체결 때문이다. 달러서. 그럼 그게 통화당국의 환율 방어 이런 거는 아닙니까? 범환율 방어지만 그렇죠. 범환율 방어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마 한국은행도 좀 갸우뚱할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원달러가 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생각만큼. 그럼 이게 마치 수미상관처럼 다시 우리 1번 했던 2,600으로 가죠. 2,600을 가려면 얘가 진짜 떨어져야 돼요. 되니까. 지금 1,300대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우리가 2,600 가면 갈 수가 그럼 없어요. 2,600을 가게 만들기 위한 통화당국의 큰 그림입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기사까지 이해를 해 보시면은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이라 별로인데 카드 돌려막기 느낌인데 막 이러시는데요. 자, 그러면 정평론가는 네. 원달러 환율과 주가, 네. 또 원달러 환율과 그 달러 인덱스 어떤 쪽이 지금 좀 페이크고 어떤 쪽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진정성 있는 지표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주가가 맞다고 봅니다. 시장이 맞는 것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맞다. 겁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누군가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건가? 첫 번째로는 역시 무역 수지 부분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돈들이.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이게 갑자기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 주식을. 근데 이제 무역 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를 뜨고 있으니까 지금 환율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한국의 무역 수지가 언제 개선되지? 언제 개선되지? 그래서 그럼 말을 다시 악으로 맞추면 저는 4월, 5월께 무역 수지에 의미 있는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젠가 혹시 여러분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반도체 D램 가격이 맞아요. 드디어 반등을 네. 했습니다. 네. 드디어 반등.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네. 반도체는 이제 가격 반등, 재고 감소, 경기 반등 3단계를 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산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일단 가격 반등, 중국에서 조금만 그러면은 이제 저는 4월, 5월께에 무역 수지의 개선이 일어나면 그때 요거야 하면서 그제서야 저는 환율이 쭉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 의견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틀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와서 또 사과 방송도 우리 또 하고 늘 뭐 저희는 화목마다 늘 만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 뷰입니다. 그래서 저는 틀리시면 왜 틀렸는지를 또 분석해 주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주식이 주가를 믿자. 주가를 믿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주가를 있습니다. 믿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시장 해석 잘 들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거시경제로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또 좋은 소식 갖고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